이거는 진짜 내가 궁금했던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해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궁금해했던 제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종종 언급했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국내 시장은 잘 모르겠고 해외 기준 최고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 베스트 5 하면은 그 탑 5에 거의 무조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궁금하시죠?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입니다. 2022년 출시된 제품입니다. 따끈한 최신형 모델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넓은 주파수 대역을 지닌 40mm 네오디뮴 드라이버 탑재, 최대 24비트, 96kHz 고해상도 음원 재생, 4개의 마이크를 활용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극강의 노이즈 리덕션 성능을 지닌 2세대 클리어 캐스트 마이크, 배터리 핫스왑으로 무한한 배터리 수명. 제품의 특징만 나열해도 제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 가장 기능이 많은 제품일 겁니다. 이런 영상은 정말 찍기도 힘들어.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아크티스 노바 프로, 제 편의상 그냥 노바 프로라고 하겠습니다.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이거보다는 그냥 노바 프로가 편하니까. 노바 프로는 두 가지의 장치를 한 번에 연결하고 전환할 수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맥, 플레이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치와 연결할 수 있어요.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국내에는 보통 엑스박스 버전이 들어오질 않죠. 참고로 닌텐도 스위치 1, 2 전부 호환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플래그십 헤드셋의 상징, 저는 그렇게 보는 기능인데요. 2.4GHz 블루투스 동시 연결도 가능합니다. 채팅 믹싱을 대응함으로써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게임 소리까지 모두 들을 수 있고요. 각각의 음량 또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코어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거의 대부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2022년에 출시됐던 겁니다. 물론 이런 노바 프로 출시 이후 여러 제조사들이 이와 비슷한 제품들을 내놓긴 했습니다. 제가 다룬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옵션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품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도 조금 높습니다. 약 50만 원, 49만 9천 원입니다. 놀라셨죠? 가격이 좀 나가니까. 게이밍 헤드셋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제품이라고 봐요. 게이밍 헤드셋 시장은 ANC를 더한 아크티스 노바 프로 출시 전후로 나뉜다고 봅니다. 이렇게 통합적인 게이밍 사운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은 전무했으니까요. 제품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어지간한 제조사들은 뛰어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호응이 없을 거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바 프로가 나오고 나서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니까 좀 앞다투어서 서로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제품이에요. 화이트 모델로 하니까 뭔가 되게 찹쌀떡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배고파요.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노바 프로는 출시 당시 블랙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국내에 이 화이트 모델이 출시된 거죠. 화이트. 색상만 다를 뿐 본 사양은 동일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아크티스 대비 제법 무게감 있는 외형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금속이 덧대진 헤드밴드, 헤드 쿠션이 아니라 그 밑으로 조정 가능한 컴포트 밴드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상 스위블이라고 불렀던 이 피벗 행거 설계가 더해졌죠. 이러한 요소는 모두 착용감 및 휴대성 강화에 이점이 있습니다. 오버이어 디자인입니다. 이어 패드는 인조 가죽 소재로 마감됐고요. 패드 교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죽 소재가 사용된 만큼 이 차음성 부분에서는 일반 패브릭보다 뛰어난 편인데요. 이어 패드 크기 자체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귀가 큰 사용자분들은 장시간 착용했을 때 조금의 답답함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품 장력이 아주 약한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헤드밴드 자체에 이 금속이 덧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머리에 착용했을 때 이 고정력 자체는 뛰어난 편입니다. 제품 무게는 약 340g, 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당한 무게라고 봅니다. 착용감은 충분히 편안한 편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6, 57cm의 그 둘레의 모자를 착용하거든요. 실사용에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편안했어요. 충분히. 주요 인터페이스는 전부 좌측에 몰려 있습니다. 볼륨 제어 다이얼 버튼 제외 전부 일반 버튼들이고요. 클래식하죠. 보기 드문 3.5mm 오디오 포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해상도 음원 재생을 위해서는 이 유선 연결이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측 이어컵에 블루투스 버튼이 자리했고요. 음성 통화를 위한 마이크는 숨겨져 있습니다. 수납형 마이크.
리트랙터블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크티스 노바 5와 같죠. 순서를 따진다면 당연히 노바 프로가 먼저죠. 이게 먼저 출시된 친구니까 형입니다, 형. 이러한 설계는 마이크 무게가 본체에 합산된다는 아쉬움은 따르지만 탈착식 마이크 대비 분실 위험이 없고 제품 휴대 및 보관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플레이트를 뜯어낼 수 있어요. 마그네틱입니다. 네, 자석이에요. 좌측 하우징에 제품 충전을 위한 USB-C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야, 제품을 왜 그렇게 충전해? 라고 생각하셨죠? 이거는 그냥 비상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배터리 핫스왑을 지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핫스왑입니다. 8초 내에 배터리를 교체하면 이 기존 연결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죠. 배터리는 총 2개가 제공되고요. 공식적으로 2.4GHz 연결 기준 배터리 하나당 약 2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동시 연결 시 약 18시간. 이게 공식 스펙입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딱히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핫스왑이니까. 그러니까 스텔 시리즈는 인피니티 파워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이 시스템이 일부 게이머들에게 상당히 호평받는 기능이에요. 아크티스 프로를 사용하는 제 친구도 극찬을 꽤 많이 했었어요. 전화 찬스. 전화를 안 받네 또. 승규야. 윤성아 지금 바쁘냐? 아니. 지금 내가 촬영 중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드셋이 정확히 뭐야? 잠깐만. 이게 노바가 아니라 그냥 아크티스 프로였을 텐데. 아크티스 프로 가장 좋았던 게 뭐야? 가장 좋았던 거는 배터리 교체 간단한 거. 배터리 교체 간단한 거? 그렇지. 선 맨날 매달고 다니는 거 그게 불편한 건데 항상. 그게 진짜로 너한테는 편했어? 엄청 편하지. 보셨죠? 들으셨죠? 무시할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 어떻게 충전할까요? 아까 이거 뭐 비상용?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여기다 충전을 해요. 여기 SD 카드 리더처럼 슬롯이 있습니다. 넣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아크티스 노바 프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죠. 베이스 스테이션. 별도 구매가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 잔량 및 충전 중인 배터리 잔량까지 이 OLED로 확인할 수 있죠. 배터리 충전 기능 외에도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헤드셋 본체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컨트롤 타워죠. 제품 후면에는 최대 2개의 장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타입C 포트,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를 받거나 넘길 수 있는 3.5mm 라인 인 아웃 포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이 USB-C 포트가 중요해요. 하나는 PC, 하나는 게임 콘솔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굳이 콘솔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장치로 바로바로 이 소스를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HDMI 분배기 셀렉터 써보셨잖아. 그거예요. 3.5mm 인아웃 포트는 DAP 오디오 포터블 기기를 연결해서 외부 스피커로 빼거나 헤드셋으로 이게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 내에 ESS, 사브레, 쿼드 DAC가 탑재됐어요. 자세한 칩셋 사양은 제가 확인하진 않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4비트, 96kHz 고해상도 음원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포인트예요. 유선 연결 시에만. 무선 연결 시에도 그 윈도우상에는 96kHz가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은 했는데 실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는 여전히 48kHz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유선 연결 시에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게이밍 헤드셋들이 게임 콘솔과 연결은 지원하지만 EQ를 비롯한 여러 설정들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바 프로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EQ를 커스텀할 수도 있고요.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15개 이상의 프리셋으로 빠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베이스 스테이션 제어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달려있는 이 터치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물리, 다이얼 버튼. 이걸로 제어할 수 있고 기존처럼 스틸 시리즈 GG, PC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째, 헤드셋으로 원격 제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저는 아크티스 프로도 안 써봤기 때문에
본체에 달린 볼륨 다이얼을 누르고 돌려서 제품을 제어하죠. 제법 유용합니다. 채팅 믹싱도 이렇게 제어하고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무선 게이밍 헤드셋들과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다만 직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크티스 노바5와는 달리 노바 프로는 스틸 시리즈 전용 모바일 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사운드, 마이크 EQ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점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콘솔과 컴퓨터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면은 그만큼 HDMI나 USB 케이블을 길게 따와야 한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USB 트랜시버가 없어요. 여기에 다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품을 이동할 때 일반적인 헤드셋들은 이 트랜시버만 딱 갖고 본체만 딱 갖고 가면 되지만 노바 프로는 이걸 통째로 들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어떤 기능인지 아시죠? ANC.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일상생활 중 들을 수 있는 주변 환경 소음을 커팅하고 조용한 청취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게이밍에 있어서는 더 깊은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죠. 컴퓨터 본체, 에어컨 소음 등으로부터의 해방. ANC 제어는 전원 버튼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꺼지고, 또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주변 소리 듣기. 노바 프로의 ANC 성능은 체감적으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약 40~50만 원대 고급 헤드폰에 들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ANC 성능이 깊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이 마이크가 4개밖에 없습니다. 요즘 플래그십 헤드폰들은 8개, 12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거랑 비교를 한다면. 그런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 전혀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게임은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선풍기 혹은 에어컨 작동음 정도는 쉽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ANC를 켰을 때 화이트 노이즈가 크게 부각되거나 그런 건 못 느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제품마다 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도 좋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은 마이크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크티스 노바5도 좀 상당히 좋은 마이크 품질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이게 튜닝의 차이인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노바5가 좀 더 바삭하고 더 선명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더 좋은 걸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마찬가지로 뛰어나기 때문에 평소 게이밍 환경이 어수선하다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소음, 방문 너머로 들리는 와이프 잔소리,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죠. 그 어떤 설정도 하지 않은 마이크 품질입니다. 브로드캐스트 하이 피치, 브로드캐스트 로우 피치, 클래리티 하이 피치,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EQ를 조정함으로써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가장 체감폭이 큰 거는 워키토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무전기로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리어캐스트 AI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틸 시리즈가 꽤 이전부터 좀 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50입니다. 요거를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되게 많이 소음이 줄었죠. 70 정도로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하진 않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걸 한 100을 줘볼게요. 100. 효과 좋은데? 네.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스틸 시리즈 헤드셋이 아크티스 노바5였습니다. 노바 프로보다 이제 급은 낮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최신 모델이니까 그게 좀 들려주는 소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노바5가 가성비가 진짜 엄청 좋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훨씬 무게감이 있습니다. 소리의 무게감. 둔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상력도 충분히 좋은 편이고요. 아크티스 5 대비 체감적으로 사운드 스테이지도 넓습니다. 그만큼 음분리도 더 또렷하고요. 더 디테일하다는 이야기고요. 체감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바5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 그것도 되게 좋았어. 그 DNA는
좀 공유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잡힌 이 중저음 표현은 이전 노바5도 되게 좋았는데 그보다 더 세련된 소리를 가진 게 노바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 스페셜 사운드, 그러니까 공간 음향 기술까지 더하면 확실히 공간감, 입체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물론 이런 가상 서라운드 기술은 즐기는 컨텐츠에 따라 달리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동굴 소리가 나니까. 제 경우에는 일반 이제 음악 청취 그리고 OTT 비디오 감상할 때 가상 서라운드 기술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혹은 좀 레벨을 많이 낮추거나. 이 친구도 좀 비슷한데 궁극의 뭐 사운드 플레이 이런 걸 원하신다면은 확실히 저음역대는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EQ 제어가 이 친구도 거의 뭐 필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드는데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의외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조금 손이 더 저는 간다고 봐요. 이 드라이버 잠재력이 그만큼 좀 뭐 좋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고음 부분에서 좀 치차름을 쉽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고음역대를 조금 낮춰줬었죠. 이 노바 프로는 두루두루 쓰기 좋아요. 어디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고 영화, 음악, 게임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 프로 이후에 워낙에 이 쟁쟁한 게이밍 헤드셋들이 많이 출시됐기 때문에 음질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진짜 저울질하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 다양한 편의 기능, 높은 범용성. 이거는 노바 프로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다 되는데 음질도 이 정도야. 나쁠 수가 없죠. 뭐 개인적인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해. 뭐 대부분의 이 무선 게이밍 헤드셋들이 좀 비슷한데요. 스텔 시리즈 GG, 소나를 켜게 되면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제법 다양한 기능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EQ 프리셋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옵션들을 설정함으로써 똑같은 제품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일반적인 게이밍 기어 제조사와는 달리 스페이셜 오디오, 3D 공간 음향 기술까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당히 푸짐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아쉬운 점이냐? 노바5 때도 똑같았는데 이 친구는 노바5가 아니에요. 그죠? 아크티스 노바 프로는 노바5와는 달리 채팅 믹싱 기능을 대응합니다. 채팅 믹싱 기능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이 소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해야 돼요. 그만큼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 강제성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언급하지 못한 게 있는데 볼륨 제어할 때 윈도우 화면에 작게 이제 볼륨 팝업 창이 뜨죠. 그게 안 떠요. 스틸 시리즈는.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이유가 뭐 있겠죠. 뭐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다재다능, 만능천재,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는 그 타이틀에 가장 부합하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오디오 장치 간 간편한 전환, 2.4GHz, 블루투스, 동시 연결, 채팅 믹싱, 높은 범용성, 적당한 수준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무한한 배터리, 준수한 오디오 품질. 진정한 올인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직도 대안이 몇 없는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대신 그만큼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거의 투자라고 봐야죠. 비용을 지불하고 타협 없는 편의성을 얻어내는 겁니다. 초기 비용, 초기 적응 시간 이 정도만 타협 본다면 충분히 저는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도. PC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기, 여러 이제 게임 콘솔들과 연결을 고려하는 소비자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호기심 충족했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모든 제조사의 플래그십 헤드셋은 다 써봤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베스트 5 있죠. 기존에 쓰던 것도 그중 하나거든요. 기존에 쓰던 거 무게가 400g이 넘어. 얘는 340g이죠. 제가 계속 쓰던 거 이거 전에 400g이 넘었어요. 420g이었나?